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SK하이닉스 흐름은 단순히 미국 상장 첫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로만 끝낼 수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한국 증시 안에서만 평가받던 메모리 기업에서 월가가 직접 가격표를 붙이는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 넘어가는 중요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공모가 $149, 미국 첫 거래일 $168대 마감, 장중에는 $177까지 올라갔습니다. 숫자만 보면 화려한 대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월가가 지금 하이닉스를 단순한 한국 반도체주로 본 것이 아니라 AI 인프라 확장에 반드시 필요한 HBM 핵심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흐름이 업계에는 어떤 의미인지, 투자자에게는 어떤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던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ADR 대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은 그 자체로도 큰 이벤트였지만 첫날 10% 넘게 오르며 공모가를 크게 웃돈 것은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사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려면 마이크론이 가장 쉬운 선택지였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고 달러로 거래할 수 있으며 미국 정책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테이블 위에 SK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거래 편의성이 좋아졌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가 투자자들이 AI 메모리의 진짜 핵심 기업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더 직접적으로 던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첫날의 반응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는 그 질문에 꽤 강한 답을 보여준 셈이죠. 이번 상장이 업계에 갖는 첫 번째 의미는 메모리 산업의 주도권이 다시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시장은 오랫동안 엔비디아를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GPU가 AI 연산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서버는 GPU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GPU가 아무리 강해도 HBM이 부족하면 병목이 생기고 서버용 D램과 낸드, 고성능 스토리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 전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GPU가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가 숨가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데이터를 계속 밀어 넣어주는 초고속 혈관입니다. 그 혈관이 막히면 두뇌가 아무리 좋아도 몸 전체가 느려집니다. SK하이닉스는 바로 이 혈관을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ADR 흥행은 단순히 하이닉스 주식이 오른 사건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에서 메모리의 지위가 다시 높아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저평가 해소 기대입니다. 외신과 월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다는 점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갖고 있음에도 미국 투자자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마이크론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시각이 있었죠. 이제 ADR 상장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보다 HBM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왜 더 낮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망에 더 가까운 기업이 왜 미국 시장에서 충분한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는가? 이 질문이 하이닉스 재평가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첫날 흥행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재평가는 프리미엄이 유지될 때 확인됩니다. 공모가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는지, 거래 대금이 이어지는지, 장기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봐야 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ADR 흥행은 분명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상장 첫날 급등은 글로벌 자금의 관심을 보여줬지만 그만큼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도 함께 커졌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이미 AI 메모리 대장주로 큰 상승을 경험한 종목입니다. 기대가 큰 종목은 좋은 뉴스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먼저 기대하고 나중에 숫자로 확인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는 이번 ADR을 이제 무조건 간다로 해석하기보다 월가가 하이닉스를 다시 가격 매기기 시작했다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재평가의 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실적과 수급 그리고 HBM 공급 능력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업계의 더 큰 흐름을 봐야 합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CEO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7년에 특히 심해질 수 있고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상황이 2030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낙관론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신규 팹과 글로벌 생산기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산업은 늘 사이클 산업으로 불렸습니다. 좋을 때 많이 짓고 몇 년 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무너지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 사이클과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워낙 강하고 HBM처럼 생산 난도가 높은 제품이 공급 병목을 만들면서 단순히 웨이퍼를 많이 투입한다고 바로 물량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보는 시장은 많이 만들면 된다가 아니라 제때 제대로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시장입니다. AI 메모리 경쟁은 이제 기술 경쟁에서 공급 능력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HBM 세대 전환, 적층 기술, 수율, 전력 효율, 고객 인증 모두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엔비디아와 빅테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물량을 맞춰주지 못하면 고객 관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AI 서버 시장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은 몇 년 뒤에 천천히 받는 물량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사를 압박하고 장기 계약을 맺고 생산 능력이 있는 기업에게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글로벌 신규 팹 카드를 검토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증설 뉴스가 아니라 AI 메모리 시장에서 고객에게 우리는 필요한 물량을 끝까지 맞춰줄 수 있다고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현재 하이닉스가 검토하는 글로벌 신규 팹 후보지에는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봐야 할 건 지역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왜 하이닉스가 굳이 여러 지역을 동시에 저울질하느냐입니다. 미국은 가장 큰 AI 고객들이 있는 시장입니다. 빅테크와 가까워질 수 있고 미국 정부의 공급망 정책과도 맞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높고 인력과 인프라 부담이 큽니다. 일본은 소재 장비 생태계와 협력 기반이 강하고 지정학적으로도 미국과 연결된 안정적인 공급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비용 경쟁력과 생산 다변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은 단순히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 고민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AI 메모리 공급망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시청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하이닉스 본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ADR 흥행과 글로벌 신규 팹 검토 뉴스가 동시에 나오면 시장은 하이닉스 주변 밸류체인까지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HBM 장비주,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판, 소재, 전력 인프라, 클린룸과 용수 인프라 관련 기업까지 돈이 조용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만 보는 투자자와 하이닉스가 열어주는 공급망의 길목까지 보는 투자자는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쓸어 담은 진짜 수혜주들의 실시간 움직임은 영상 후반부 알림센터 대응법과 함께 마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뉴스 제목이 아닙니다. 그 뉴스가 본을 어디로 움직이게 만드는지입니다. 이번 흐름이 업계에 주는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첫째, 메모리 3강의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D램과 낸드에서 여전히 강력한 체력을 갖고 있고 마이크론은 미국 정책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하지만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가장 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시장에서는 이 차이가 큽니다. 일반 메모리 시장에서는 규모와 원가 경쟁력이 중요하지만 HBM 시장에서는 고객 인증, 수율, 패키징 역량, 납기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메모리 기업 하나가 상장했다고 본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을 풀 수 있는 기업이 미국 시장에 들어왔다고 본 겁니다. 이건 업계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자본 조달 능력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돈이 많이 드는 산업입니다. 공장 하나, 장비 한 세트, 패키징 라인 하나가 모두 천문학적인 투자로 연결됩니다. 이번 ADR을 통해 하이닉스는 265억 달러 규모의 실탄을 확보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공장을 더 빨리 짓는 시간, 장비를 더 빨리 들이는 시간, 고객이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AI 메모리 시장에서는 시간이 곧 시장 점유율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순간에 물량을 맞추는 기업은 프리미엄을 받고 늦는 기업은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번 ADR은 하이닉스가
월가에서 돈을 조달했다는 의미를 넘어 AI 메모리 전쟁에서 시간을 확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업계적으로 매우 큰 의미입니다. 셋째, 공급망의 지리적 분산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디서 가장 싸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어디서 만들면 고객이 안심하느냐입니다. 미국 빅테크는 안정적인 공급을 원합니다. 미국 정부는 핵심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과 우방국 중심으로 묶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자체 공급망을 키우고 있고 일본과 동남아는 반도체 생산기지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이닉스가 미국, 일본, 동남아를 함께 검토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한 곳에만 묶이지 않고 고객과 정책, 비용과 인프라를 모두 고려하는 공급망 전략을 짜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히 좋은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AI 공급망을 설계하는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에게 이 흐름이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이닉스의 투자 포인트가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HBM 배장주라는 한 줄의 스토리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위에 세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미국 자본시장 접근성, 글로벌 신규 팹 가능성, 2030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급 부족 전망.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하이닉스는 단순한 사이클 반도체주가 아니라 AI 메모리 인프라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포인트가 커졌다는 것은 기대도 커졌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커지면 주가의 기준도 높아집니다. 시장 가격은 앞으로 하이닉스에게 계속 물을 겁니다. 정말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는가? 정말 HBM 지위를 유지하는가? 정말 신규 팹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되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프리미엄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입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마이크론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 상장으로 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 월가 일부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높은 PER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낮은 PER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PER이 항상 저평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여전히 사이클 산업이고 대규모 투자가 나중에 공급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원화와 달러, 북미 본주와 ADR 간의 가격 괴리, 글로벌 경기와 AI 투자 속도도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저평가 해소 기대는 분명 중요한 재료지만 투자 판단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리미엄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증명해야 유지됩니다. 이번 실적 전망도 짚어야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분기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죠. 숫자만 보면 놀랍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숫자의 크기보다 그 숫자의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시장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분기가 정점인가? 아니면 AI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내년, 내후년까지 이익이 더 이어질 수 있는가? 만약 공급 부족이 2030년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하이닉스 CEO의 전망이 실제 숫자로 확인된다면 지금의 이익 레벨은 일회성 정점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중간 단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빅테크 캐펙스가 둔화되고 HBM 가격이 흔들리면 시장은 다시 피크아웃을 걱정할 겁니다. 결국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ADR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월가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마이크론보다 더 강한 AI 메모리 프리미엄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는 한국의 HBM 배장주를 넘어 미국 시장에서도 AI 메모리 대표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 실적이 기대를 웃돌고 HBM 수요가 계속 강하며 글로벌 신규 팹 검토가 고객 확보와 공급 능력 강화로 해석된다면 시장은 하이닉스는 다시 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단순한 고점 붕괴가 아니라 미국 재평가를 앞둔 가격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에게 가장 긍정적인 그림입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ADR이 공모가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국내 본주에도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합니다.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는 강한 재평가 기대와 단기 차익 실현이 부딪히는 흐름입니다. ADR은 흥행했지만 이미 시장이 많은 기대를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국내 본주는 미국 ADR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과 레버리지 수급, 환율 변수 때문에 흔들리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신규 팹 검토와 대규모 생산 능력 확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 부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하이닉스가 바로 직선으로 오르기보다 일정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며 재평가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간에서 봐야 할 것은 하루 상승률이 아닙니다. ADR 프리미엄 유지 여부, 국내 본주, 외국인 수급, 장 후반 매도 압력, HBM 밸류체인 확산입니다.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ADR 상장 첫날의 강한 반응이 단기 이벤트로 끝나고 공모가 프리미엄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미국 반도체 투자 심리가 다시 약해지고 빅테크의 AI 케이펙스 둔화 우려가 커지면 하이닉스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공급 부족 전망을 믿고 신규 팹 투자를 너무 빠르게 확대했는데 몇 년 뒤 수요가 예상보다 둔화된다면 시장은 과잉 투자 리스크를 다시 꺼내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급 부족일 때는 증설이 호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수요가 꺾이면 그 증설은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를 피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도 너무 뜨거운 기대 뒤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시청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이닉스 장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 혼자 오르는지가 아닙니다. HBM 장비주,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으로 돈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신규 팹 검토와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이 시장에서 진짜로 받아들여진다면 돈은 대장주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AI 메모리 공급망 전체가 다시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쓸어 담은 진짜 수혜주들의 실시간 움직임은 영상 후반부 알림센터 대응법과 함께 다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본주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열어주는 공급망과 돈의 확산을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뉴스보다 수급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제 투자자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먼저 물량의 목적을 나누셔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HBM 경쟁력, AI 메모리 공급 능력, 미국 자본시장 접근성, 글로벌 신규 팹 전략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논리가 살아있다면 하루 이틀 변동성에 전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물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ADR 프리미엄이 줄어드는지, 국내 본주에서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지, 장 후반마다 밀리는지, HBM 밸류 체인으로 돈이 퍼지지 못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물량은 수급과 가격 기준이 무너지면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하이닉스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이 어떤 목적의 물량인지 아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모든 변동성이 공포가 됩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분할 접근이 맞습니다. 뉴스가 너무 좋을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ADR 흥행, 저평가 해소 기대, 메모리 공급 부족 장기화, 글로벌 신규 팹 검토, 2분기 실적 기대까지 모두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가 한꺼번에 붙을 때 주가는 이미 많이 움직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장 초반 급등을 따라가기보다 ADR이 공모가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는지, 국내 본주가 장중 저점을 지키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이닉스만 오르는지, HBM 밸류 체인까지 같이 움직이는지도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도 진입을 잘못하면 오래 마음고생을 합니다. 지금은 속도보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화려하게 데뷔했다는 뉴스는 분명 반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보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의 크기가 아니라 내 계좌가 다시 살아날 구조입니다. 평단을 낮추고 싶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ADR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2분기 실적이 기대를 충족하는지, 외국인 수급이 국내 본주로 돌아오는지, HBM 수요와 공급 부족 전망이 계속 확인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확인되면 평단 조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물타기 하면 계좌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등이 나왔다고 전부 던지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장기 논리가 살아있다면 핵심 물량과 단기 물량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번 주 하이닉스에서 반드시 봐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DR이 공모가 149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미국 시장의 프리미엄이 국내 본주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2분기 실적과 영업이익률이 시장 기대를 충족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HBM 수요와 2030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공급 부족 전망이 실제 고객 발주와 투자 계획으로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섯째, 신규 팹 후보지가 미국인지 일본인지 동남아인지보다 그 투자 조건이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돈이 HBM, 장비,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로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 없이 하이닉스를 보면 뉴스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변동성도 대응의 신호가 됩니다. 업계 관점에서 하이닉스는 지금 세 가지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첫 번째는 월가의 평가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마이크론과 같은 선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HBM 우위까지 반영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 능력입니다. 수요가 아무리 강해도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프리미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 효율입니다. 글로벌 신규 팹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미래 이익으로 돌아오려면 수요와 공급, 비용과 마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커진 만큼 증명해야 할 것도 커졌습니다. 시장은 이제 하이닉스에게 묻고 있습니다. AI 메모리의 대장주라면 그 지위를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이닉스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미국 시장에서 AI 메모리 대장주의 가격표를 다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ADR 흥행은 글로벌 자금이 하이닉스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고 2030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메모리 공급 부족 전망은 업계의 생산 능력 경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신규 팹 검토는 하이닉스가 단순히 좋은 HBM을 만드는 회사에서 AI 메모리 공급망 전체를 설계하는 회사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흥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실적이 따라오는지, 수급이 이어지는지, 신규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닉스는 특히 그렇습니다. ADR 프리미엄, 미국 거래대금, HBM 시장 점유율, 신규 팹 후보지, 2분기 실적, 메모리 공급 부족 전망, 외국인 수급, HBM 밸류체인 확산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모든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하이닉스 본주와 ADR, HBM 장비주, 패키징, 전력 인프라가 동시에 연결되는 장에서는 수급의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 흥행이 한국 반도체 투자 심리를 흔들고 메모리 공급 부족 전망이 글로벌 신규 팹 전략을 앞당기며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가 하이닉스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동시에 움직이는 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분명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자금의 관심을 받았고 HBM 시장에서 강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메모리 공급 부족 장기화라는 구조적 수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가 많을수록 투자자는 더 차분해야 합니다. ADR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국내 본주 수급이 살아나는지, 2분기 실적이 기대를 충족하는지, 신규 팹 투자가 수익성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HBM 밸류 체인으로 돈이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살아있다면 하이닉스의 미국 대비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재평가
저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흔들린다면 좋은 기업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단기 대응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거칠게 흔들려도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공 투자하십시오.